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던 팁들을 생각나는 대로 총 집합해 봤는데, 이 방법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안녕하신가요? 이제 연말연시도 지나 3월, 옷이 얇아지며 남녀 할 거 없이 다이어트를 생각하게 되죠. 여름엔 바다도 가야 하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의욕은 가득해서 헬스장도 6개월 끊고 1시간 동안 유산소를 조지지만 작심삼일 끝. 헬스장 기부천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패턴을 해마다 반복을 하고 있죠? 저도 과거엔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반에서 가장 뚱뚱한 아이였던 저는 10년 넘게 수백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단백질 쉐이크를 사고 치킨 피자와 손절을 선언하며 유산소 3, 40분을 제 자신과 약속했지만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건가? 3일 만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이런 패턴을 10년, 아니 사실 어릴 때부터 비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30년 가까이 이런 사이클을 반복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는 저에게 평생의 숙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달랐어요. 이번 다이어트는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성장기를 제하면 처음으로 최저 몸무게, 태어나서 30년 만에 비만이 아닌 처음으로 정상 체중을 찍어보게 됐죠.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방법을 꼽자면 뭐 덴마크 다이어트, 1일 1식, 저탄고지 같은 유행하는 다이어트와 달리 특별한 게 딱히 없습니다. 그저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한 건데, 특히 꾸준히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4일에서 6일 정도 운동을 나갔는데 습관의 힘이죠.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데 있어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유명 운동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알려주는 운동 방법이나 운동 루틴에 대한 정보는 많죠. 그런데 왜 하지 못할까? 이 방법을 안다고 한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한번 실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귀찮고, 몇 번 했다고 몸은 쉽게 변하지 않고, 운동할 때 느꼈던 숨이 가빠오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만 떠오르기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유튜브에도 운동 없이 다이어트 하는 방법,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러한 영상이 있다는 건 이 좋은 몸매를 가지기 위해 운동이 필요한 건 알지만, 운동을 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힘든 거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운동이 습관이 되지 않아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사실 습관화 된다면 이런 다이어트나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꾸준히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 저번에 언급했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의 말을 빌리자면, 습관은 돈처럼 복리로 쌓인다고 해요. 이 돈을 복리로 쌓으면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듯, 그만큼 습관이 되면 될수록 쉬워지기 때문인데, 운동 역시 습관화한다면 솔직히 마냥 쉽지는 않지만 보다 힘들지 않게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도 이 말에 크게 공감하지만, 재능이라는 말 때문에 꾸준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저는 다른 재능은 잘 모르겠고, 꾸준함이라는 재능만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운동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운동을 습관화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왜 이번에 운동만 이야기하냐면, 이 체중 감량만 목적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는 것에 장점들이 워낙 많아요.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보면, 우선 모두가 알다시피 외모나 옷핏이 좋아지죠. 긁지 않는 복권이란 말 있잖아요. 물론 복권에는 꽝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인간의 뇌는 좋은 몸으로 짐승을 사냥하고 짐승으로부터 도망가야 했던 원시 시대와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탄탄한 몸을 가지게 되면 단단한 멘탈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건 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나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하루에 20에서 40ml의 저당량의 코르티솔은 기분을 고양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상의 코르티솔은 온갖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지만요.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는 운동을 하게 된다면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깐이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 몸은 편하더라도
계속 우울해지지 않나요? 잡생각 덕에 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솟아나고 운동을 마친 후에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자존감도 오르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운동은 몸을 귀찮게 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얻는 편함이라는 보상보다 충분히, 아니 그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보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의 장점을 알고 있는 게 왜 좋냐면, 운동은 단순히 의지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보상을 얻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인데, 이 장점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보상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운동을 습관화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드는 건 나만의 보상을 다시 정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만의 보상을 얻기 위해 나오는 자발적인 에너지는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주변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운동을 하며 얻는 보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마다 얻고자 하는 보상이 다르니까요. 마치 비흡연자는 흡연자가 담배 피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돈 주는 그런 루틴 앱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게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사용할 수 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부산물로 생각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건강보다 돈의 주객 전도되면 주된 보상으로 돈을 생각하기 쉽고, 보상이 돈이 되는 것보다 운동 자체의 보상을 찾는 게 운동을 습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돈 안 주면 운동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던 팁들을 생각나는 대로 총 집합해봤는데, 이 방법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작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은 마인드와 행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더라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인드입니다. 바보가 될 각오. 이제 막 운동하기로 마음먹은 헬린이라면 시작은 정말 어렵죠. 귀찮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몰라 무섭기도 합니다. 이 체스트 머신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쿼트 할 때 어떤 자세로 앉아야 하는지, 내가 운동 루틴을 옳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운동을 하더라도 누가 내 운동 자세나 몸을 보고 비웃진 않을까 눈치가 보여 운동을 꾸준히 하기 망설여지죠. 저 역시 자의식이 높아 이런 이유로 스쿼트나 이런 유튜브를 보고 배운 운동들을 하기가 좀 망설여진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전 제 머릿속으로 주문을 걸었어요. 뭐 바보년 어때? 바보년 어때?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죠. Because you're a fool when you start something new. And so if you're not willing to be a fool, then you'll never start anything new. And if you never start anything new, then you won't develop. And so the willingness to be a fool is the precursor to transformation. You can do a bad first job. You're going to get smarter as you move forward. And as you take stumbling steps towards it, you become illuminated and enlightened and informed because of the nature of your experience, because you're pushing yourself beyond where you are and you're going. 처음엔 바보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똑똑해질 거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렇게 부딪혀야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가 될 각오를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지 않고 자세도 계속 나아질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크게 그닥 관심이 없어요. 괜히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말을 걸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 걸려는 게 아니고 기구 언제까지 쓸 것인지 물어보던가 운동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언제 제가 유튜브로 본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제 자세가 엉성했단 말이죠. 그때 어떤 분이 제게 그립을 넓게 잡아서 자극이 잘 안 가서 그런 거니 좋게 잡으라고 알려줘서 그렇게 해보니까 3도에 제대로 자극이 가더라고요. 두 번째, 나를 위한 운동.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한 마인드 중에는 이게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10년 동안 운동의 목적이 솔직히 멋진 외모로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다 였었는데, 그렇다 보니 쉽게 현타가 와 포기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나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 운동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알 수 없죠. 물론 지금도 운동을 하는 게 외모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자존감이나 건강 개선 등 나를 위해 운동하는 게 더 큽니다. 이런 마인드로 운동을 하다 보니 앞서 말한 운동의 장점처럼 운동하기 전보다 훨씬 우울감이 덜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해낼 수도 있구나, 성취감과 자존감도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더라도 전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멘탈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건강과 외모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이성관계에 있어 번식 문제를 위해 이성 간의 얼굴이나 몸매 같은 외모를 통해 건강 상태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며 진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듬직하고 탄탄한 몸을, 남자는 여자의 S라인적인 그런 몸을 이성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누군가에게 멋져 보이는 외모보다 나의 정신이나 건강 등에 집중해 운동을 한다면 꾸준히 운동도 할 수 있고 매력적인 외모도 뒤따라오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마인드였고 이제 본격적인 행동 방법입니다. 세 번째, 딱일 전략. 사실 이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굿즈한 이름이에요. 운동을 딱 한 번만 정자세로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딱 일 전략인데, 팔굽혀기 딱 1회만 하거나 맨몸 스쿼트 딱 1회만 제대로 하는 거죠. 왜냐면 운동을 할 때 1시간 운동한다 혹은 스쿼트 100kg 10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면 한 번 정도는 뭐 할 수야 있을 목표지만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길이 깜깜하고 생각만 해도 좀 지치게 되죠. 게임으로 치면 레벨 1짜리가 달팽이나 다람쥐 잡을 능력을 가지고 타노스 같은 보스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레벨에 비해 지금 게임 난이도를 너무 높게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낮춰 자극 부위 딱 한 번만 정확한 자세로 자극 주자 이렇게 작게 목표를 잡으니 성취하기 쉽고 막상 하면 더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무게도 늘리면서 횟수도 늘릴 수 있었어요. 설령 컨디션이 안 좋아 정말 한 번만 하더라도 0보다 1이 훨씬 나은 법, 크게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한 번만 한 적 없고 못해도 한 세트에 10회 이상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스쿼트 한 번씩만 하자라고 목표를 잡는 게 일주일에 하루 100kg 10회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멘탈과 건강에 효과적이고 쉽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꾸준히 운동할 거라면 조급하게 큰 목표 잡고 실패해서 낙담하는 것보다 작은 목표를 잡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성취하면 여유가 생기니까 더 좋더라고요. 네 번째, 계단만 늘길 전략. 허글베리 핀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일단 시작하기 위한 비결은 복잡하고 압도적인 일을 쉽고 작은 일로 분해한 뒤 맨 처음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바로 청크다운, 덩어리를 쪼갠다는 건데 단계를 나눠 적어보는 거죠. 만약 저희가 10m 담장에 올라가야 한다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m 높이 담장에 올라가긴 어렵죠. 하지만 계단을 만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운동을 마치 담장을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진다면 계단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계단 만들기 전략이라고 말할게요.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려면 의지력이 필요한데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레디시 실험에서 도출한 결론은 의지력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기름처럼 사용하면 살수록 고갈된다는 거죠. 운동하러 갈 때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나 퇴근한 후일 텐데 몸도 피곤해서 침대에 계속 들어 누워 있고 싶은데 그때 운동 갈 생각만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별게 다 스트레스죠. 운동복 챙겨야지, 운동복 입어야지, 헬스장까지 움직여야지, 신발 신어야지, 하체 운동해야지 할 게 너무나 많게 느껴지죠. 이게 일하면서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선 계단 만들기 전략으로 단계를 나눠 적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단계 일어나기, 2단계 장롱에서 운동복 꺼내기, 3단계 운동복 입기, 4단계 신발 신기, 5단계 헬스장까지 걸어가기, 6단계 스트레칭, 7단계 근력 운동 등등등 요렇게 단계를 나눠 적어 보면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되니까 맑아지고 딱 일 전략처럼 작은 목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단계만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하러 가야 한다 라고 생각에 그치는 것보다 거부감이 덜 하기 때문에 의지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씩 해내면 속으로 내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예전에 대하의 희열에 박지성 선수 나온 편을 본 적이 있는데 박지성 선수가 슬럼프일 때 본인이 패스 한번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작은 거라도 날 칭찬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다음에도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메모하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 하면 PT를 받거나 유튜브에서 운동 방법 영상을 찾아보겠죠? 그렇게 찾아보지만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다음날 되면 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시간이 낭비되죠. 그럴 때 핸드폰에 메모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배용 내용들을 내 식대로 요약을 해보는
해보는 거죠. 제가 헬린이 시절에 PT를 5회 받았었는데 쌤한테 들은 설명을 듣고 흘려보내기엔 아깝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메모 앱에 간단하게 요렇게 요약을 하니까 다음에 그 운동을 할 때 메모를 보면 기억이 나서 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 메모를 굳이 안 보고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메모를 하면 보다 더 능동적이게 되기 때문에 기억에도 잘 남고 다른 생각보다 운동에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앱 하니까 생각난 건데 내가 오늘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얼마나 운동했는지 체크하는데 시간을 쓸데없이 흘려보내는 걸 줄이기 위해선 애플워치나 플릭이라는 앱을 사용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운동했구나 뿌듯하면서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돈 쓰기.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을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봤는데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을 사거나 앨범을 사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호텔 숙박이나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돈을 쓰는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이러한 증거가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전체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선 돈을 운동에 관해 써보는 거죠. 뭐 PT라던가 아무래도 PT가 비싸긴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산다던가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같은 식단을 산다던가 아니면 벨트나 스트랩 같은 헬스 용품을 산다던가 무리하지 않은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전체성을 바꿔보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운동 관련 전자책을 사고 스트랩을 사고 PT도 이벤트라 큰 돈은 아니지만 5회 끊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다 보니 내가 어느덧 운동에만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이라면 PT를 끊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아 헬스장에서 이벤트로 5회를 해주고 있다 해서 5회만 받아봤는데 확실히 이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제대로 기본기를 배울 수 있고 쌤이 제 한계를 깰 수 있게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제 의도는 아니더라도. 물론 어떤 PT쌤을 만나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에 샌들 커리어가 나와 있기도 했고 1회 무료 OT를 받아봤는데 효과가 좋다고 느껴 저는 5회 PT를 이렇게 끊었죠. 요즘 갓생이란 말 많이 쓰더라고요. 부지런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인생을 갓생이라 하던데 저는 갓생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삶은 건강한 습관에서 시작하고 건강한 습관은 건강한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은 아주 쉬워서 약간의 체력과 약간의 의지만 필요하죠. 부담이 없어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해 건강한 갓생을 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각박한 세상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멜레온이었습니다.